안녕하세요, 시드미입니다. 엠스틱2가 나왔는데요. 제가 기존에 엠스틱1을 잘 사용했었는데 이제 엠스틱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대체하는 2가 아니라 1과 2가 같이 나올 거라고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이 1이고 이쪽이 새로 나온 2인데요. 차이점을 보면 일단 각진 모양에서 이게 둥근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인터페이스는 둘 다 동일한데 뒤쪽에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USB 2.0 방식의 USB-A 타입이 사용됐는데 이제 USB 3.0 타입의 USB-C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젠더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요. 통풍구도 많이 늘어난 형태예요. 기존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과 이쪽 둘 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을 갖다 잘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프로세서가 이전보다 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쿼드코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6개 코어, 4개 빅코어와 이제 2개 작은 코어로 사용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메모리도 기존에 2GB에서 이제 4GB로 늘었고 내장 롬 같은 경우에도 16GB에서 이제 64GB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MCT2는 기존과 좀 차이점이 구성부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후면 부분에 USB-C 타입이기 때문에 A 타입으로 변경해주는 젠더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SB 연결하는 케이블도 이제 기존의 한 가닥짜리, 네, 기존의 거 한 가닥짜리 똑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전원을 늘리기 위해서 보니까 한 개 더 연결시키는 제품도 하나가 더 추가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M스틱2를 사용해 볼 겁니다. USB 연장 케이블 연결시키고 전 꽂아 볼게요. 그냥 바로 꽂으셔도 되는데 이게 건들면 앞쪽 단자가 부러질 수 있어서 전 연장 케이블 연결하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꽂으면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화면에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나타나고요.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엠스틱과 동일해요. 그리고 초기 설정 몇 가지가 필요한데 스마트폰 핫스팟을 켜주시고요. 연결하시고 엠스틱2에서 유심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많은 사람들 기대를 했었는데 유심이 안 들어갔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스마트폰 핫스팟을 켜고 와이파이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시면은 뭐 다른 거 앱 사용하실 때 자동으로 암호가 입력이 되니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해보니까 몇 가지 앱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추가로 앱을 더 설치를 해봤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거 그냥 뭐든 다 검색하시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 필요하시면은 인스타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뭐든 다 설치 누르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홈 버튼 누르면 가운데가 나오고요. 그럼 설치가 되면 여기 앱이 뜨게 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해 놨는데요. 유튜브 앱부터 시작해 볼게요. 유튜브를 띄우고요. 그전에는 앱스틱에서는 목록이 떴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화면 넘길 때 좀 뭔가 조금 버벅대는 게 있었거든요. 한 번에 안 넘어가고 좀 몇 번 더 터치해 넘어가거나 약간 버벅이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물론 태블릿 사용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보시면은 네, 매끄럽게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네, 이렇게 밀어도 네, 잘 올라가네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기존보다 성능이 올라간 부분들을 체감할 수가 있고요. 제 채널에서 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영상을 보고 싶어서 이게 누른다고 치면은 네, 영상이 잘 재생됩니다. 근데 좌우 부분에 이게 검은색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 화면 비율 자체가 예를 들면 16대 9로 영상이 제작됐다고 하면은 이 화면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좌우로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옆부분에 검은색으로 이게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확대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손으로 한번 확대해 봤는데 안 되고요. 원래 옆에 있는 버튼 누르면 확대가 되는데 이게 확대가 안 되네요. 그래서 유튜브 봤을 때는 확대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이게 전체 화면은 나오잖아요. 최근에 제 차량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떴던 게 이제 안 나타나고 화면을 최대로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변경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화면 측면 부분에 이렇게 이게 검은색 부분 생기는 거 싫다 하시는 분은 오히려 지금 화면 분할을 제가 끈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좀 답답하니까 제 생각 그냥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화면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꽤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글자도 선명하게 잘 뜨고요. 참고로 뭐 덱스 공사를 한다거나 뭐 다른 시공을 했을 때도 같은 화면을 사용하면 화면 품질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면 해상도 자체가 내비게이션 화면이 해상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
넷플릭스 영상도 한번 볼게요. 넷플릭스 앱을 실행시키고 목록 넘길 때도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 화면 넘길 때도 많이 부드럽고 일단 화면이 최대화로 뜨니까 더 시원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좀 더 이렇게 썸네일 같은 경우도 더 시원시원하게 크게 보이고요. 만약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은 재생되는 속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빠르게 잘 재생됩니다. 건너뛰기 할 때도 반응 속도 확실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빨리빨리 잘 떠요. 지금 제가 앱을 설치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뭔가 최적화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앱도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그래도 넘기는 대로 빨리빨리 잘 넘어가죠? 와, 확실히 많이 빠르네요. 영상 복원할 때는 전혀 불편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최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핑거 줌 하면은 위아래 화면이 좀 잘리긴 하지만은 이렇게 잘리긴 하죠. 잘리긴 하지만은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목 아래쪽까지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아래쪽이 보이죠. 위아래가 잘리긴 하지만 화면을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최대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 멀리서 봤을 때 꼭 영화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멋지게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아무튼 저도 홍유찬 네, 화면이 확실히 시원하게 뜨니까 답답한 느낌도 없고 좋네요. 그리고 화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느낌에 이게 원래 컨텐츠가 화질 좋은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바꾸지 않은 한 뭐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화면의 품질의 느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제 느낌에는 이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는 화질이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화질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분할 화면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는 유튜브를 좀 띄워놨고, 유튜브 영상도 한번 볼까요? 눌러서 볼 수 있고, 이쪽은 웨이브를 띄워놨는데 두 개 동시에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면 소리가 두 개 동시에 나오면 이쪽이 멈추네요. 그쵸? 이쪽이 멈추고 이쪽엔 영상이 재생이 돼요. 잠깐만, 얘를 켜놓고 얘를 켜면은 얘가 멈추고 얘가 켜지고, 이게 동시에는 안 켜지지만은 멀티미디어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앱을 앱이 분할 화면을 지원한다면은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웨이브도 한번 볼게요. 웨이브 영상 들어와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영상 한 개 재생을 한번 해봤는데 빠르게 잘 재생돼요. 근데 지금 화면이 꽉 차 있죠. 근데 제가 화면 설정이 이게 꽉 찬 화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면은 화면을 강제로 비율은 유지를 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늘립니다. 그래서 좌우로 화면이 이렇게 늘어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원본 화면 이건데 꽉 찬 화면으로 봐도 근데 처음엔 약간 어색한데요. 늘어난 것 같아서. 근데 보다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화면이 꽉 차 보이니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도 확실히 이제 그 전보다 뭔가 반응 속도가 많이 빨라진 느낌 들어서 그건 좋네요. 이거 뒤로 안 가네. 이게 약간 버그 같은데 뒤로. 이거는 지금 웨이브랑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버그를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음악도 자신이 사용하는 앱이 있다면 뭐든 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YT 뮤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잘 재생이 되고요. 제가 한번 음악을 하나 켜볼게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차량에 좋은 스피커가 만약 있다면 그걸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좋아요. 저작권 때문에 많이 재생은 못하지만은 확실히 음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팀앱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제가 한번 팀앱 실행해 보고 아까 느꼈던 게 기존의 앱스틱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성능이 좀 올라간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앱을 실행시키고 그 전에 좀 늦게 이렇게 좀 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앱을 설치하고 뭐 별다르게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금방금방 잘 떠요. 이거는 이제 잠깐 뜬 거고, 그리고 모의 주행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빠르다. 확실히 탁탁탁탁 뜨네요. 그 전보다는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의 주행도 부드럽게 잘 동작하고, 지금 뭐 내비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최대 화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틀란과 카카오맵, 뭐 네이버 지도 여러 가지 설치해 봤는데요. 뭐 자신이 원하는 내비 앱을 설치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 큰 장점이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내비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맵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 그냥 맘대로 바꿔가면서,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두 개 동시에 띄우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쪽엔 네이버 지도를 띄웠고 이쪽은 티맵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아틀라는 지금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팝업으로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도를 세 개를 띄워놓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인포카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포카 앱도 스마트폰에 깔 필요 없이 이 내비, 그러니까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MCT2에다가 앱을 설치해 놓고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모니터링 눌러보면은 모니터링도 이 화면에서 그냥 할 수가 있고요. 차에서 뜨니까 차량의 기본 기능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큰 화면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폰 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차량 진단 누르면은 차량 진단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차량 진단 눌러볼게요. 이게 스캔을 하는 게 뭐 생각보다 금방 되는데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포카 여러분들도 많이 없다면은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내 차가 좀 요즘 들어 이상한데, 소리가 좀 이상한데,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이거 그냥 돌려보면은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장 코드도 없고 깨끗하네요. 다 문제가 없다고 0개의 고장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했을 때 되게 멋있었던 게 대시보드, 이게 멋있더라고요.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화면을 다 띄워서 볼 수가 있는데 속도나 RPM, 제 차량은 이제 하이브리드라서 이제 요즘 하이브리드는 또 RPM 나오긴 하지만 제 차량은 안 나와서 이걸로 보면은 제 차량의 엔진 RPM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각수 온도, 그리고 지금 흡기, 밖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의 온도, 그리고 엔진 부하가 얼마만큼 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속도를 갖다 극가속을 하거나 극감속을 하면은 여기서 경고도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제가 극감속을 했고 속도를 갑자기 높였고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그거 외에도 또 보면 메뉴 더 있어요. 냉각수 온도랑 뭐 흡기 온도, 이건 뭐 동일한데 다른 것들 뭐 스로틀이랑 뭐 배터리 전압, 그리고 공기 유량, 뭐 흡기 압력 해서 그 속도가 얼만큼 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수치 같은 것도 나타나고 기록도 다 됩니다. 사용해 봤을 때는 기존 엠스틱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반응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엠스틱에서 좀 뭔가 나름 잘 쓰고 있었는데 속도 같은 데서 좀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엄청 뭐 와 많이 괜찮아졌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상위 모델들도 제가 뭐 아주 비싼 제품들도 좀 써봤었는데 비교해 보니까 뭐 성능이 뭐 엄청나게 차이 날 정도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격에 비해서는 성능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긴 합니다. 화면 넘길 때도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요. 몇 가지 부분은 앱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좀 뭐 수정 사항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엠스틱에서 워낙 업데이트를 충실히 잘 해주고 있으니까 금방금방 나중에 해결될 문제로 보이고, 속도 같은 데서 불만 느끼셨던 분들은 엠스틱 한번 툴을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지금 예약 구매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 판매가 다 돼버렸더라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뭐 예약 구매로 나왔던 물건이 지금 전량 다 판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2차 물건 또 나오면은 그때 어, 기다리셨다가 얼른 구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